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정학 암기 트레이너 당근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신제도주의를 나갈 건데요. 신제도주의는 좀 내용이 길어요. 내용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1, 2로 좀 나눠서 혹은 조금 길면 3까지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신제도주의는요, 첫 번째, 우리 행정학 인사이트 시간으로 기초훈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신제도주의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구제도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는 차이가, 구제도주의는 어떻게 보면 제도라는 건 기계와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기계처럼 제도를 집어넣기만 하면 그냥 알아서 굴러가고 원하는 결과를 낸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구제도주의입니다. 그래서 구제도주의는 뭐다? 제도는 하나의 기계의 부품과 같다. 그래서 그 제도를 투입만 하면 알아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구제도주의. 그러나 신제도주의는 오히려 제도라는 건 기계가 아니다. 제도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제도가 투입되고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원하는 결과를 내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는 것처럼 제도도 들어왔을 때 그냥 기계처럼 작동하는 게 아니라 사회와 국가와 그 사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볍게 생각해 보시면 신제도주의는 간이식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간이식을 한다는 건 첫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좋은 간을 찾아야 되겠죠. 튼튼하고 건강한 간을 찾는 겁니다. 그 간, 좋은 간을 찾는 거. 이게 일단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걸 우리가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다. 그래요. 합리적인 제도를 찾는다. 이게 뭐다? 좋은 간, 튼튼한 간을 찾는다. 이 말이고요. 다만. 두 번째, 제도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좋은 간이 들어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간이 내 몸에 맞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이식과 마찬가지라서 좋은 제도를 들어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제도가 그 국가의 역사, 그 국가의 문화와 잘 맞아야 그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제도라는 건 기계가 아니다. 제도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좋은 간을 찾겠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그러나 이 간이 들어와도 내 몸에 맞아야 한다. 이런 논리로 이제 설명되는 게 두 번째 역사적 신제도주의고 세 번째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신제도주의 어떤 개념 플러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를 신제도주의 1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기본 훈련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신제도주의는 그래서 과거의 구제도주의를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법적 제도적 접근이라고 그래요. 구제도주의 나올 때도 있고 전통적인 법적 제도적 접근이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 이들은 이제 공식적 제도만 가지고 제도를 이해했는데 이런 제도만 보는 논리를 비판하면서 나온 게 행태주의입니다.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구제도주의를 비판했던 게 행태주의고 다만 이 행태만 보는 것도 문제다. 제도 중요하지, 제도도. 그러나 그 제도와 행태를 이제 같이 봐야 한다. 라면서 이제 행태주의를 비판하면서 신제도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신제도주의는 자, 공식적 제도 외에도 비공식적 제도까지도 제도의 범위를 이제 확장하면서 제도만 봐서도 안 되고 행위자의 행태만 봐서도 안 되고 제도와 행위자를 같이 봐야 한다. 그게 신제도주의입니다. 자, 제도만 보면 된다. 구제도주의. 행위만 봐야 한다. 행태주의. 둘 다 봐야 한다. 신제도주의. 그래서 제도라는 건 뭐다?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그 제도가 들어왔을 때 그냥 기계처럼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행위자들과 뭐 하는 거다?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회에 맞게끔 제도가 변화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제도가 행위자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행위자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영향을 줄 때는 제도는 독립변수이고 영향을 받을 때는 종속변수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지금 설명드리기 힘드니까 보시고 자, 그래서 신제도주의는 내용들을 한번 암기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멍을 자꾸 때려달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암기법 공부를 좀
그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적어도 10초 이상을 쉬는 게 암기의 효율을 굉장히 높인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들이,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들이 바로 공부, 바로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꾸 쉬었다가 암기하고 쉬었다 암기하는 게 암기의 효율을 굉장히 높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건너뛰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눈을 감으면서 멍을 잠깐 때리고 다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제도와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게 신제도주의인데 이때 제도는 자, 뭐면서 독립변수이면서 뭐가 된다? 종속변수가 된다. 그렇죠? 다만 이제 전통적인 법적 제도적 조건을 우리가 구제도주의라는데 이들은 어떤 제도만? 공식적 제도만. 그런데 이 구제도주의를 비판했던 게 뭡니까? 그게 행태주의예요. 그러나 이 행태주의를 이제 비판했던 게 신제도주의고 신제도주의는 자, 어떤 제도? 공식적 제도 외에도 어떤 제도까지? 비공식적 제도까지 제도로 확장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제도주의 내용들 한 번 정도 봤고요. 다시 한번. 자, 신제도주의는 제도와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도는 뭐다? 바로 들어갔네요. 10초를 차야겠네. 저도 멍을 잠깐 때려야겠네. 멍을 10초간 세고 들어가겠습니다. 저 이렇게 자꾸 자기도 모르게 공부가 들어가. 그게 오히려 안 좋다는 거예요. 조금 쉬었다가. 자, 10초를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도는 자, 뭐다? 독립변수이자 뭐다? 종속변수이다. 그러면서 제도와 행위자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다. 자, 두 번째, 구제도주의를 우리가 전통적인 법적, 제도적 접근이라 하는데 이들은 어떤 제도만? 공식적 제도만. 그런데 이런 구제도주의를 비판했던 게 행태주의. 그리고 이 행태주의를 다시 비판했던 게 신제도주의. 이런 신제도주의는 어떤 제도? 공식적 제도 외에도 비공식 제도까지 제도를 확장해서 이해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다시 가볍게 자 10초간 멍을 때리겠습니다. 자, 신제도주의는 제도와 행위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면서 자, 제도는 뭐다? 독립변수이자 뭐다? 종속변수이다. 자, 구제도주의는 어떤 제도만 가지고 연구했다? 공식 제도만. 다만 구제도주의를 비판했던 게 행태주의. 또 이런 행태주의를 다시 비판했던 게 신제도주의. 이들은 어떤 제도? 공식, 비공식 제도까지 확장해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신제도주의 어떤 일반론이고요. 이 신제도주의는 크게 합리, 역사, 사회적 신제도주의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간이식으로 생각하면 건강하고 튼튼한 간을 찾겠다. 그걸 이제 강조하는 게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입니다. 그래서 자, 합리적이다 이 말이 뭐야? 건강하고 튼튼한. 그래서 좋은 제도를 찾아내야 한다. 그건 당연하죠. 첫 번째. 그래서 다만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경제학 관점에서 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구체적 얘기는 따로 이런 설명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학 바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과 편익에 대한 고려를 한다. 그런 게 전략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말해요. 비용이 얼마고 편익이 얼마고 이런 전체적인 고민을 하는 걸 전략적인 선택이다 표현을 해요. 그래서 A, B, C, D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좋은 비용과 편익에 대한 고려를 통해서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의 균형점이 제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입장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 그게 전략적 선택이고 이런 전략적 선택들이 모여서 균형이 되고 이런 균형 속에서 제도가 된다. 다만 이런 비용과 편익 사이에 변화가 생긴다면 사람들의 전략적 선택이 바뀌겠죠. 그러면서 또 제도가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걸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공공선택론에서도 봤는데요. 경제학은 연역적인 학문이에요. 그리고 공공선택론처럼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도 경제학이에요. 그리고 이게 공공선택론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것도 개개인들의 선택을 모아가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든 인간이 선호가 외생적이다. 외생적이라는 것은 선천적이다, 타고났다 이 말이야.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합리적이고 이기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라다. 이렇게 선호가 선천적으로 외생적으로 주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합리적인 제도만 잘 만들면 그 합리적인 사람들이 다 그 합리적 제도를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종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비용과 편익 사이에 전략적 선택을 통한 전략적 균형을 찾아가는 거. 이게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영향을 받은 게 자, 공공선택론이 결국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공선택론, 또 공유제이론, 거래비용이론, 대리인이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공공거래대리. 우리 대리운전 1호 뭐 있잖아요. 그 대리운전 할 때 좀 깎아주세요. 거래해야죠. 그래서 번호 눌러야죠. 00000 몇 번 눌러야죠. 00 거래하고 대리. 대리운전 하는데 거래합니다. 어떻게? 번호 눌러서. 깎아주세요. 00 거래 대리. 그래서 합리적 00 거래 대리. 이렇게 외우자고 했습니다. 자, 한번 암기 훈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학문적으로 보다 경제학이다. 이런 개개인들이 자신들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는 거, 그런 거, 그래서 나온 결정을 전략적인 선택이다 그래요. 그렇죠? 전략적인 선택이다. 이런 선택이 모여서 뭐가 되는 겁니까? 균형. 그 균형에서 제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용 편익 구조에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제도도 변화될 수 있겠죠. 자, 경제학들은 연역적이에요, 귀납적이에요? 경제학들은 연역적이다. 관련해서 얘기 보면 합리적 공공거래 대리 보면 되죠. 공공선택론, 공유제이론, 거래비용이론, 대리인이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경제학들은 연역귀납, 연역, 방법론적, 개체주의, 선호는 타고났다. 이 말을 어떻게 우리는 외생성이다 그래요. 어떻게? 합리적이고 이기적으로. 그렇죠. 그러면서 자, 비용과 편익에 대한 고려를 한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걸 전략적이다. 그 전략을 통해서 비용과 편익의 고려를 통해서 뭘 찾는다? 균형을. 그래서 전략적 선택, 전략적 균형. 이런 전략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온다?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서 나온다. 자, 그래서 10초 다시 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학문적으로 보다 무슨 학문? 경제학. 자, 전략적인 뭘 통해서? 개개인들의 선택을 통해서 뭘 찾아요? 균형. 이걸 전략적 선택에 의한 균형이다. 자, 이들과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와 관련한 이론은 합리적 공공선택론, 공유제이론, 거래비용이론, 대리인이론, 공공거래대리. 자, 이들은 어떤 연구를 한다? 연역귀납, 연역, 방법론적, 개체주의. 이들은 선호가 타고났다.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외생성이다. 그죠? 어떻게 타고난다? 합리적, 이기적. 이 합리적 이기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비용과 편익에 대한 어떤 전략적, 뭘 찾는다? 균형. 이게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마지막 기본 훈련 10초를 쉬겠습니다. 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다보다 경제학. 그렇죠? 이들의 선택을 우리가 전략적인 선택이고 이들에 의해서 나온 뭘 찾는다? 균형. 그게 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한 이론은 합리적 거래 대리. 이들은 연역귀납, 연역, 방법론적, 개체주의. 선호는 외생성. 근데 어떻게 타고난다? 합리적 이기적으로. 이들이 비용과 편익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뭘 찾는다? 균형을 찾는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신제도주의 어떤 개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를
살펴봤습니다. 바로 응용훈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우리 신제도주의에 대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신제도론은요, 이제 구제도론과 이제 비교를 하는 문제들이 있죠. 자, 일본의 두 이론은 모두 정치, 행정, 경제 등 사회현상 연구에 있어서 일단 당연히 둘 다 제도주의이기 때문에 제도를 가장 중시하는 건 맞습니다. 이번 구제도주의 이론에 의하면 제도는 외생적 요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외생적이란 건 누가 이제 외부에서 투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작용해서 그 내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계 부품처럼 누가 외부에서 주입한 거란 겁니다. 그래서 자, 구제도주의 이론은 제도는 외생적 요인에 의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외부에서 누가 기계의 부품을 투입하듯이 투입하고 그러면 원하는 결과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구제도주의입니다. 자, 신제도주의는 정치체제를 둘러싼 규범적 도덕적 원칙을 논한다 돼 있는데요. 이렇게 규범적이고 도덕적 원칙을 논하는 건 구제도주의예요. 그러니까 구제도주의는 제도란 건 굉장히 완벽하고 그래서 그 제도를 집어넣기만 하면 가장 바람직한 게 규범적이고 도덕적이다 이 말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원칙이 돼서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구제도주의고, 신제도주의는 그 제도가 사실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상호작용을 통해서 계속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상호작용이라는 것들,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조금 구제도주의와 신제도주의를 구별하면 되겠고요. 자, 4번. 구제도주의가 정치학적 기술, 그러니까 정치학적인 어떤 연구에서 먼저 발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제도주의는 어디서? 행정학적 기술, 즉 행정학에서 주로 이제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학적으로 맨 처음 연구됐던 구제도주의가 이제 조금 더 제도론적으로 좀 발전했던 연구가 이제 신제도주의인데, 이게 이제 어디서? 행정학에서 좀 더 발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주의는 처음엔 정치학에서 시작이 됐지만 그게 나중에 신제도주의를 통해서 행정학적으로 좀 더 발전하게 됐다.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자,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신제도주의는 공식 외에도 어떤 것까지? 비공식. 그렇죠? 그래서 비공식적인 제도나 규범도 넓은 의미에서 제도로 규정하고 있죠. 자, 제도란 그래서 공식적 법규 외에도 비공식적 절차, 관례, 관습도 다 제도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정부 활동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제도주 정치는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건데, 이거는 뭐 구제도주의나 신제도주의나 다 비슷하겠죠. 기본 논리는. 그런데 이렇게 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법원 등 유형적인 눈에 보이는 개별적 정치 제도가 주된 연구 대상인 거는 이거는 구제도주의예요. 그러니까 행정기관, 의회, 대통령, 법원 등 이거 뭐예요? 이런 전통적인 법률, 전통적인 공식적 제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건 구제도주의다. 자, 그래서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에서 규명하고자 했던 개인의 선호 체계와 행위 결과 간의 직선적 인과관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이 말은 신제도주의는 행태주의를 비판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행태주의적 접근을 이렇게 지지한다 하면 틀린 거죠. 자, 3번.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합리적 공공거래 대리. 그렇죠? 그래서 공공거래 대리 관련돼 있고요. 우리가 사회와 역사는 아직 안 배웠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통해서 좀 배우셨겠죠. 내용적으로는. 이랬을 때, 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다음 시간을 통해서 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제도적 동용화 과정의 산물이다 이렇게 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중간에 개인들 간의 선택적 균형, 이 말은 뭐예요? 이거는 개인들의
선택에 의한 전략적 선택에 의한 균형은 이건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다른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가 자, 거래 비용 이론과 관련이 있다. 이 말이고요. 자,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자,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취하는 건 역사가 아니라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입니다. 역사나 사회는 방법론적 전체주의예요. 자,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경제학적 연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례 연구나 비교 연구를 통해서 이런 사례 연구나 비교 연구를 하는 건 역사적 신제도주의예요. 그러니까 역사란 건 어떻게 사례죠. 이야기죠. 그래서 비교, 사례 이런 건 역사적 신제도주의 얘기고요. 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에 의하면 행위자의 선호는 개인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가 행위자의 선호는 어떻다? 외생적이다. 외생적이란 건 뭐예요? 타고나는 것이다. 선천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뒤에 개인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선호가 형성되는 거다 하면 이거 뭐예요? 이건 후천적이다 이 말이야. 이런 걸 우리가 내생적이다 표현합니다. 내생적이란 건 후천적이다. 그래서 자, 개인들의 행위자의 선호는 주어지는 거예요. 형성되는 게 아니라. 주어진다. 이게 선천적이다 이 말이고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하면 이거는 후천적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자, 마지막 훈련으로 다시 암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학문적으로 뭐예요? 경제학이죠. 그래서 개개인들의 뭘 찾는다? 전략적 선택에 의한 뭘 찾는다? 균형. 관련한 이론은 합리적 거래, 대리. 그래서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어떤 학문이다? 연역 비난. 방법론적 개체주의. 선호는 외생적이다. 이게 선천적이라는 거예요. 선천적이다. 그죠? 그러니까 형성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 어떻게? 합리적 이기적으로. 그러면서 비용과 편익을 통한 뭘 찾는 거예요? 전략적 균형. 그래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는 이 전략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전략. 이걸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선호가 외생적이라는 표현이 보다 주어지는 것이다. 형성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들의 행정학 암기 근력이 키워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암기 트레이너 당근쌤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통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